오늘 김영란법과 관련해 최초 법안 발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법 적용 대상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해 법률 규정에 빠진 것은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북몰이 여념없는 집권여당, 이번 기회에 종북 논란 종식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종북몰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난무해 집권여당으로서 작용하자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까지 묶어서 종북 숙주론에 대해 단단히 말씀드리겠다. 야당에는 건전한 민주화 세력에다가 이렇게 불순한 종북 세력까지 뒤섞여 있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미 종북 숙주 등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30일 출석 정지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겠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예를 실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섞여 있는 불순한 종북 세력이 누구인지 김진태 의원은 반드시 그 이름을 거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태 의원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누구인지 야당에 섞여 있는 불순한 종북 세력이 누구인지 단단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북 논란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북 논란의 종식을 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실체 없는 종북 몰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종북 세력을 사정당국에 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정당국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종북 좌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발본색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종북 숙주 발언을 한 박대출 의원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의 제소를 위해 인지한 후 10일 내 징계 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열흘 내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김기중 씨의 방북과 통일부 교육위원 역임에 대해 야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례적인 방북 활동이라고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에서 공식 해명했음에도 종북 몰이에 활용하려는 저열한 주장은 그만둬야 할 것입니다. 김기중 씨가 2010년 일본 대사를 향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던 당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였고 그 이후 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한 책임 또한 새누리당 정부에 있음은 명확합니다. 민하협 회장 또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문제에 있는 회원을 걸러내지 못한 것을 야당만의 책임으로 둔갑시키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의 폭력성을 알고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고 주요 요인을 경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도 박근혜 정부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종북 몰이에 몰입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할 일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유기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지켜본 국민들은 총선 출마 여부에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는 후보자들을 보며 실망감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10개월 시한부 장관의 임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한 이유는 지난 12월 이후부터 77일 동안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의 업무 공백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보다 정책 능력 검증에 우선하자고 했지만 위로 유기준 두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능력에 있어 걱정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뉴타운 정책, 서민주택 정책에 대한 장관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하는 국토부 장관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해상 전문 변호사로서의 해수부 장관은 그 전문성이 선박과 보험 부분에 치우쳐 있어 실제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수산 정책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은 스펙 쌓기 시한부 장관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흠결을 지니고 정책 능력도 없는 데다가 10개월짜리 장관을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리포트 주한미 대사의 피습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반테러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 방지법은 청부 입법으로 이미 16대부터 시작해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는 법안 그대로입니다. 당시 의원들이 왜 폐기시켰는지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담긴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테러가 아닌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에 설치하게 되는 대테러 센터가 금은거래 사실이나 통신 내용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제 장치 없이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에 국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여 테러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도 군 병력의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재추진하겠다고 들고 나온 테러 방지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미 대사 피습 사건과 테러 방지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둘째, 국정원의 댓글 대선 개입,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작 정치 자연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 방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까지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와 유연적 요소가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대테러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미국 측과 협의도 없고 구매할 계획도 없다고 유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에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단이라는 견해도 있고 이 때문에 중국 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경계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주한 미 대사의 비습 사건으로 한미 동맹이 더 단단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라는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는 집권 여당의 조급함에 우려스럽습니다. 사드의 국내 배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드를 국내에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부가 밝혀주십시오. 여당을 내세워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여당이 이성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중국 관계, 가뜩이나 어려운 대북 관계에 있어 무엇이 국익에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명분과 예산 투입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사드의 국내 도입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낼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또한 북한 인권법 처리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은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 채택 시 설명했듯 명확합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셋째,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은 사실상 북한 인권재단 지원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단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민생인권법과 북한 인권증진법,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안과 통합법인 북한 인권법을 4월 상임위에서 병합 심의에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